일단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덜란드는 왕이 있는 나라, 입헌군주제의 국가로 정식 명칭은 킹덤 오브 네덜란드 혹은 킹덤 오브 홀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는 암스테르담이고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한 나라 네덜란드. 사실 하멜 페르기에서 주인공인 박연이 네덜란드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에 접해 있는 서유럽의 작은 국가입니다. 영토는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넓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의 반에도 못 미치는 영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는 그 위용을 당당히 펼치며 여러 분야에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The world been made by the God, the Dutch been made by the Dutch. 세상은 신이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가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투철한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한 불굴의 의지로 유리한 입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심과 자유로움은 단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17세기에 거쳐서 에스파냐 제국으로부터 약 80여 년간의 투쟁 끝에 독립을 일구어내는 시작으로 이후 18세기에 공화국을 설립하였고 1815년 드디어 네덜란드 왕국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강한 의지로 일구어낸 독립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랜 착취로 약해진 나라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국민과 관료들이 협심을 하여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특히 미국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의 정신을 더치 스피릿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1954년 대홍수로 인한 피해를 메꾸기 위하여 60여 년간 델타 프로젝트를 개시하였고요. 라인강과 뮤즈강의 하류 지역에 16,000km에 이르는 댐을 설치한 것이 바로 델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국민들에게 정부는 큰 신임을 얻었고 이 더치 스피릿을 중심으로 국민과 정부 간의 탄탄한 신뢰가 형성되어 유연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 네덜란드라는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5년간 네덜란드를 점령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1941년 나치 독일의 점령으로 질병금고령이 선포화되면서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실시되었으나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964년 사회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의 종류나 내용을 함께 묶었습니다. 즉 강제 적용 방식의 사회의료보험법 ZFW라고 네덜란드 내에서는 칭하는데요. 이것이 1964년 10월 15일에 입법화되어 196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고 이후로 2006년에 의료개혁이 진행되는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개혁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 이전 네덜란드의 의료제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대 축인 간호서비스의 특별의료비 지출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이고 주된 급여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재원은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소득세제의 일환인 소득에 대한 정률보험료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자는 정률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보험료가 면제되었고 조달된 장기요양보장기금은 중앙기금에서 관리하였습니다. 2대 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 치료 서비스 부분은 병원 전문의의 치료, 제약, 일반의 보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본적 치료 서비스는 두 개의 공공제도와 다양한 민간제도로 운영되었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은 질병금고에서 관리하였으며 2005년 당시 전 인구의 63%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은 유급자에게는 의무사항이고 공공제도인 표준형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과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표준형 건강보험제도 피보험자에게는 동일하고 이들은 공적보험 가입 대상 국민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국민으로서 표준형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통제된 가격으로 기본형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나 표준형 건강보험 제도의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간시장 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3대 축에는 치과, 준의료, 대안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민영보험사와 질병금고가 제공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비용은 전체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사보험이 이원화된 부가체계로 운영되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민간보험은 과거병력, 피부양자 수, 소득,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간보험사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액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역 선택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민간보험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무보험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공보험 가입자는 보험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자 간의 경쟁이 불필요하였고, 의료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의 다양화로 인한 부조화와 형평성 문제, 효율성 측면에서의 유인책 결여, 정부 통제정책의 무용성, 보험시장의 실패 등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다양화는 의료비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원 조달로 인하여 서비스 간의 효율적인 대체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 공급자들에게 비용 절감 유인을 빼앗았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보험 모두에서 의료기술의 발달, 평균 수명의 연장,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재정 통제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통해 의료 공급량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망성적인 대기시간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전문의의 진료, 선택적 수술 등 급성기 진료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 시설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였고, 네덜란드 정부는 1960년대 후반에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가격과 의료 공급량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GDP 대비 보건 부분 지출은 1995년에서 2000년도까지 8.5%에서 8.2%인 0.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기부터 대기시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1986년 말 필립스 전기회사의 회장을 역임한 데커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제도 및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비롯된 데커 개혁안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바탕으로 개혁의 논의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본급여를 도입하여 형평을 유지한다. 두 번째,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 의료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의료체계를 관리하는 원칙을 과거 정부 통제나 규제 중심 방식에서 관리된 경쟁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은 제도의 효율성,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지향의 의료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건강보험 제도의 목표는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간에 형성되어 있는 세 가지 다른 시장들의 균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신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를 질병금고가 아니라 민영보험회사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보험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액보험료를 성, 연령,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의무 가입 기간은 1년이지만 만약 보험회사가 정액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1년 만료 전이라도 보험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등은 법적으로 강제화하되 관리는 민영보험회사에 외주 형식으로 위탁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조달은 다음의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원은 정부가 정하는 소득비례 보험료와 보험자가 정하는 정액보험료로 구분되고 이 두 개의 비율은 1:1 수준입니다. 18세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소득비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금액은 건강보험기금을 통하여 위험 조정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피보험자는 연령이나 건강 수준에 관계없이 보험자에게 정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액보험료의 액수는 보험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보험료와 소득이 낮아 정액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정부가 지불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보험료도 위험 조정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자 공급자의 계약 측면으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보험회사와 공급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병원은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병원과 보험회사의 계약 내용에는 대기시간, 사후 서비스 내용도 포함됩니다. 병원 진료비는 예산제와 DBC라는 포괄수가제와 비슷한 체계로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활동, 그리고 전문의와의 의료 상담 시작으로부터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서의 전문의 진단을 나타내는 지불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 방법은 보험회사와 공급자 간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바로 상환하는 제3자 지불 방법으로 지불하고 비계약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환제를 채택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성을 통하여 비계약 의료기관의 이용을 억제코자 합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관리된 경쟁, 즉 경쟁 메커니즘을 작동하기 위한 장치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 보험회사는 가입을 신청하는 모든 피보험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제도인 위험조정장치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 선택의 기준으로는 보험회사가 부과하는 정액보험료의 크기, 보험회사의 운영 성과, 개인 초과액 설정에 따른 선택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 초과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는 정액보험료를 낮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와 보험료 감면 혜택입니다. 보험회사 선택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단체로 가입할 경우 정액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며 환자들이 구성한 단체들도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어 치료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환자가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비용 치료에서 벗어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가입자들에게 이용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협력체계로 보험회사들은 매년 가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진료비 계약을 맺습니다. 병원들은 수술 실적과 성적, 의료기기 수준, 의료 분쟁 건수, 의료사고가 날 뻔한 사례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의료 수준이 높으면 진료비를 올려주고 낮으면 반대로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신건강보험 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료개혁은 급진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혁을 위해서는 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경쟁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자 간의 형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를 민영보험회사의 외주 형식으로 위탁하여 효율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사회보험 국가 가운데 가장 공급 측면에서 통제가 강했던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통해 의사 수가와 의사 수입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83년도에는 병원에 대하여 예상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의 통제 정책은 효율성과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1987년 데커 개혁안을 통하여 관리된 경쟁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어 오늘의 개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은 의료 분야에서도 통제 정책이 무용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통제 정책의 대안으로 관리된 경쟁 모형을 실천에 옮겨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된 경쟁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가입자들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어야 형평성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서는 네덜란드형의 관리된 경쟁 모형을 도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형평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되어 계약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보험자 쌍방이 익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당연지전제의 방식에서는 네덜란드형의 관리된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인데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계약제를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어렵습니다. 가격은 단체 계약으로 하되 보험 환자를 보는 것은 개별 계약으로 하여 계약 방식의 훈련이 되어야 경쟁 모형의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계약을 위하여 산출물과 의료의 질을 평가할 적정한 방법이 고안되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관리의 정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보험의 관리를 건강보험지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네덜란드식으로 외주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급여를 연계시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와 이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덜란드 의료제도를 통해 이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만 건강보험 도입 당시 사회연대에 기반을 둔 위험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 의료보장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민간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보험자와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사회연대 의식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개혁 방안을 모색한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확대되었으나 민간 중심으로 의료 공급이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도입, 민간 주도의 공급이라는 모순을 안고 제도가 형성되었으며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일 보험자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공급자 간 동등한 합의와 조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료체계를 독자적인 운영체계로서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찍이 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므로 관리자의 성격보다는 주재자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불제도의 개편과 보건의료의 재정 부담, 서비스 질의 제고와 건강 형평성 강화 등의 산적한 보건의료 개혁의 필요성에도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보험 재정의 악화와 이로 인한 국고 지원의 증가는 향후 복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고 도전을 예측하여 개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 다단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반영한 시나리오와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사회연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 검토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네덜란드의 역사를 보면 더치 스피릿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국민성과 시민의식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아래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일궈낸 대한민국은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그에 발맞춰 국민의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연대의식 아래 대한민국의 의료는 네덜란드처럼 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사회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국민 건강 보전이 아닌 이윤 추구만이 종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아래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며 각재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각각의 요소들이 의료 체계에 맞추어 관리되고 있는 특정한 시스템 없이 서로 이윤 추구하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 속에서 생긴 문제, 그 요소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의료체계가 이루고 있는 요소를 통제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는 효율성과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네덜란드의 의료체계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요소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원인의 원인을 찾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의 시스템 관리 아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